사람들은 흔히 광산이라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광석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광산에서 광석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그에 못지않게 따라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토입니다. 여기 재령광산에도 광석 생산 과정에 나오는 박토들이 오랜 기간 쌓이고 쌓여 이루어진 박토산이 여러 개나 됩니다. 이 재령광산은 로천광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로천광산에서 생산에 못지않게 박토 처리 문제가 더없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이 박토 처리가 우리 광산 종업원들 속에서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센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고 장마철에는 흙탕이 식혀서 주변이 어지럽고 정말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런 박토산이 오늘은 아카시아 나무와 수유나무를 비롯한 많은 나무들로 무성한 숲이 펼쳐졌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지난날 쓸모없이 버려졌던 이 박토산이 푸른 숲이 무성하니 자연 풍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광석 생산과 사람들의 생활에서 그 덕을 단단히 보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전에 박토산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처음 오는 손님들은 여기 박토산이라고 의리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무림이 수없이 조성대단하니까 이거 박토산이라고 의리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지난 시기에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산림 조성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 아카시 나무림 60여 정보, 그다음에 수이 나무림을 40정보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는 생산에 필요한 전주감 이런 문제들을 목재들을 다 국가에서 보상받던 것을 자체 힘으로 이걸 다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덕을 보고 있습니다. 광산에서는 또한 정업원들의 살림집 건설과 보수, 공공건물 건설에 필요한 목재는 물론 주민들의 땔감 문제도 자기들이 심어 가꾼 이 박토산의 나무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광산 부업농장에서는 지난 시기 왕복 200리가 넘는 타지방에서 힘들게 날라오던 농사에 필요한 활창대와 보침대를 이제는 그야말로 앉은 자리에서 손쉽게 마련하고 있으니 정말 리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토산이 수림화된 이후부터 우리 광산에서는 이채로운 풍경이 생겨났습니다. 그곳은 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동물들이 보금자리를 잡았는가 하면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전에는 토끼나 염소를 기르자고 해도 모기 문제 해결 때문에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박토산에 조성된 아카시아 나무림에서 많은 양의 모기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 걱정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도 수백 마리의 토끼를 기르고 있는데 앞으로 그 마리수를 훨씬 더 누리자고 합니다. 자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산에서는 박토산에 조성한 수십 정보의 수유나무로 인해서 해마다 많은 수유나무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고 있는데 이것으로 광석 생산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비누도 생산해서 종업원들의 생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전에는 우환거리, 걱정거리로 사람들의 말밥이 오르던 박토산이 오늘은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자랑 많은 보배산으로 전변되기까지에는 김종일 애국주의를 심장 깊이 새기고 수많은 나무들을 종이 심어 가꾸어온 이곳 재령광산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의 노력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광산에서 여기 박토산에 나무를 심을 결심을 하고 이 사업에 달라붙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광산에서는 박토산을 쓸모없는 것으로서 그저 관심밖에 두었댔습니다. 그런데 광산의 책임 일꾼들이 저 쓸모없다고 버려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나라의 재물을 만드는 그런 보물산으로 만들 때에 대해서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산에서는 나무 심기를 시작했는데 직장 단위로 면적을 주고 나무를 심다라니까 나무모를 구한 직장 단위는 나무를 심고 또 구하지 못한 단위는 심지 못하고
늦게 구한 난이는 제철에 또 심지 못하다 나니까 살림료도 높지 못하고 또 이런 편향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광산에서는 남에게 의존해서는 절대로 박토산을 수림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으며,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나무모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양묘장을 꾸려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토산 가까이에 1.5정보가량 되는 양묘장을 조성하고 산림 조성에 필요한 나무모를 생산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 놓은 이들은 양묘 작업하는 들 속에 나무모를 심고 가꾸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인식시키게 한 사업에 힘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무 심기 사업을 군중적인 사업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자체로 양묘장을 꾸려놓고 산림 조성에 필요한 나무를 충분히 키워낸 다음 광산에서는 4, 5년 동안에 100여 정도의 이런 박토산을 이 푸른 숲으로 만들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연차별 나무 심기 계획을 세운 데 맞게끔 광구 직장들에서 박토산의 어느 지역에 어떤 품종의 나무를 심고, 이에 따라 양모장에서는 품종에 따른 모를 정확히 키워서 생산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광산에서 나무 심기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힘을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토산의 전반적인 토양 조건이 나무가 자라는 데 매우 불리한 것만큼 나무 심기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 심은 나무의 사lum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 것입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덜 위에도 꽃이 핀다는 말이 있듯이 광산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헌신의 땀과 아낌없는 노력의 결과 나무 심기 사업을 시작해서 불과 4년 만에 박토산에는 60여 정보의 아카시아 나무림과 40여 정보의 수유 나무림이 조성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무성한 숲이 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광산에서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직장별, 작업반별로 산림 구획을 고정적으로 분담해주고 나무를 심을 때부터 나무를 베일 때까지 전적으로 자신들이 책임지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나무 심기에서부터 주인다운 기풍이 발휘되는 것은 물론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들이 심은 나무를 자기 살점처럼 아끼고 책임적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우리 광산에서는 땔감 문제와 생산활동에 필요한 먹지를 베는 사업도 산림을 적극 보호하면서도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베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무를 심어서 3, 4년 자란 나무들은 아지를 치워서 땔감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 5, 6년 이상 자란 나무들은 나무 굵기에 따라 단계별로 베서 생산용 먹재로 쓰고 있습니다. 나무 베는 사업은 1년에 10월과 11월 2번 진행하는데, 이때 주민들의 땔감 문제와 생산용 먹재 소요량을 정확히 확정한 데 기초해서 베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산에서는 첨연탄을 가지고 주민들의 땔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산림 의존도를 낮추고 산림을 적극 보호하면서도 주민들의 땔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광산에서는 양묘장에서 아카시아 나무와 수유나무모뿐만 아니라 감나무를 비롯한 과일나무 모들도 많이 생산해서 광산군에는 물론 광산마을에도 옮겨 심어 광산지구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 있게 진행해 왔습니다. 하여 지금 광산마을에는 그 어느 집에서나 평균 5그루 이상의 과일나무들을 심어 가꾸고 있는데 해마다 많은 열매를 따서 식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손으로 무성한 숲을 조성하고 구독을 보니까 정말 보람이 큽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광부이기 전에 이 땅에 태를 묻은 공문이것을 깊이 자각하고 철강식 생산과 함께 산림조성 사업도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쓸모없이 버림받던 박터산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키높이 자라 푸른 잎을 한껏 설레이는 저 나무들과 광산마을의 곳곳마다에서 자라고 있는 과일나무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누구나 애국의 뜨거운 마음과 창조적 노동, 헌신의 땀을 바쳐 저국과 인민을 위한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한다면 우리 저국은 더욱 부강해지고 우리의 생활은 보다 행복하고 아름답게 꽃필 것이라고 말입니다.